끔찍하게 잘못된 입담에서부터 자만하다가 굴욕을 당한 골퍼들까지 이것이 골프 역사상 최악의 업보 순간들입니다. 먼저 이번에는 업보가 선수에게 찾아오지 않은 순간을 소개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잘한다고 생각한 팬에게 업보가 찾아왔죠. 여기는 2015년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 TPC 리버 하이랜즈입니다. 버바 왓슨이 파 4번 홀에 서 있는데 그의 티샷이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흘러 나무 근처에 멈췄습니다. 각도가 까다롭고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버바가 샷을 살피고 있을 때 갤러리 뒤에서 한 목소리가 군중을 가르며 들려옵니다. 펀치 4번 아이언으로 쳐. 목소리는 크고 자신만만했으며 마치 외친 사람이 직접 PGA 투어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버바는 고개를 들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에서 외지를 꺼냅니다. 그리고 버바답게 나무 위로 부드럽고 높게 띄운 샷을 날려 공을 1.2m 이내에 붙입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버디 퍼트를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그린을 떠나기 전 그는 팬을 돌아보며 명패에 새겨도 될 만큼 멋진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래서 네가 그쪽 로프 밖에 있고 내가 이쪽에 있는 거야. 와우. 고함도 드라마도 없이 그저 부드러운 버디와 함께 골프에서는 원치 않는 조언을 하면 본인이 직접 굴욕을 당하는 장면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14위는 당신이 결정타를 날렸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다시 일어나 오히려 당신을 완전히 쓰러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6년 라이더컵 헤이즐틴 싱글즈 일요일입니다. 로리 맥길로이가 패트릭 리드와 헤비급 대결을 벌이고 있으며 이미 라이더컵 역사상 가장 짜릿한 경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중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은 엄청나게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번 홀에서 로리가 나섭니다. 그는 60피트 거리에서 엄청난 버디 퍼트를 성공시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퍼트였습니다. 로리는 관중을 향해 돌아서서 귀를 손으로 감싸며 외칩니다. 여러분 소리가 안 들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패트릭 리드가 나섭니다. 같은 그린, 같은 거리의 퍼트, 같은 압박감. 리드는 공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정확히 한가운데로 퍼트를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완전한 혼돈이 펼쳐집니다. 리드는 주먹을 불끈 쥐고 로리를 가리키며 그의 얼굴 바로 앞에서 손가락을 흔들며 온 힘을 다해 포효합니다. 로리는 지휘자에서 순식간에 구경꾼으로 전락합니다. 리드는 결국 그 경기를 이겼고 로리는 자신이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침묵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골프에서는 너무 일찍 자만하면 카르마가 어깨를 툭 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훨씬 더 큰 소리로 그걸 당신 얼굴에 되돌려주기도 하죠. 13번 홀에서는 다시 오거스타로 돌아가 한 선수가 비밀을 풀었다고 생각했다가 현실에 제대로 얻어맞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021년 브라이슨 디셈보는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는 몸집을 키우고 온 힘을 다해 스윙하며 마치 게임의 치트키를 알아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오거스타 내셔널을 어떻게 공략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이 코스는 살아있는 최고의 선수들조차 겸손하게 만드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파를 67로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파 5홀을 2번 만에 쉽게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브라이스는 단순히 낮은 스코어를 내고 싶다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예 오거스타 전체의 파 기준을 자신만의 것으로 재정의해버렸죠. 마치 오거스타가 덩치 큰 아이들을 위한 피치앤퍼트 코스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 한마디는 골프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스포츠에서 가장 신성한 코스 중 하나에 대한 완전한 무례였고 그 뒤로 카르마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스는 마법의 67타를 기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말 라운드에도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76타, 75타를 치며 컷 탈락과는 멀었습니다. 오거스타는 반격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삼키고 피멘토 치즈 샌드위치처럼 뱉어버렸죠.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그는 다음 해에도 같은 장소 같은 마음가짐으로 도전했습니다. 또 컷 탈락했습니다. 이제 1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끔 너무 떠들면 골프는 조용히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2022 프레지던트컵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스무 살톰 김 선수가 등장했는데 단순히 골프만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대를 펼쳤죠. 이 소녀는 열정이 넘칩니다. 그린을 전력 질주하며 끝내기 홈런처럼 주먹 쥐고 BTS 콘서트 앞줄에서 소리 지르듯 외쳤습니다. 그리고 팬들은요, 그들은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압박감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톰은 18번 홀에서 팀의 승리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버디 퍼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쾅! 그는 퍼트를 성공시키고 모자를 던지며 그린을 달려가 온 힘으로 소리칩니다. 정말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팀 동료들은 마치 프레지던트컵을 우승한 것처럼 그를 둘러싸며 환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톰이 곧 알게 되겠지만 골프는 오랜 기억을 가진 스포츠이고 항상 가장 시끄러운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일요일 싱글 매치 톰킴 데맥스 호마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은 18번 홀에서 결정됩니다. 톰킴의 순간이 펼쳐질 무대가 마련됐죠? 아닙니다. 네, 호마가 무표정하게 다가와 냉정하게 파퍼트를 성공시키며 경기를 승리로 이끕니다. 축하도 외침도 없이 응시와 주먹 인사,
그리고 침묵만 있었습니다. 맥스 호마가 톰 킴을 이기고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골프에서는 일이 끝나기도 전에 너무 일찍 축하하면 카르마가 다른 누군가를 불러와 마지막을 장식할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골프계에서 가장 큰 도박꾼 중 한 명, 위험한 샷이라면 마다하지 않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2014년 바클레이스 챔피언십, 장소는 리즈우드 컨트리 클럽입니다. 필 미켈슨은 완벽하게 완전히 돌진 모드에 들어가 있었고 파4 5번 홀은 혼돈의 개인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힌트 안으로 들어가 인조잔디 한 조각을 찾고 다음 샷을 날립니다. 단순히 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리커버리 샷 성공으로 파를 지킵니다. 이게 바로 필 미켈슨이죠. 큰 위험, 큰 보상, 관중들은 열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카르마가 입맛을 다시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3라운드 필은 똑같은 홀, 똑같은 티, 똑같은 목표, 똑같은 텐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미사일을 환대 텐트로 쏘아 올립니다. 이틀 연속으로요. 이쯤 되면 교훈을 얻었을 거라 생각하겠죠. 드롭도 없고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보고 이번에는 샷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텐트, 가장자리를 넘겨야 하고 팬들 사이를 뚫고 공을 띄워 부드럽게 그린에 점이 있습니다. 계속 운에만 맡기다 보면 언젠가 최악의 결과가 찾아오게 마련이죠. 이제 12회에는 골프에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 중 하나를 저지른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스윙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06년 스티븐 에임스는 WGC 엑센추어 매치 플레이에서 큰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음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타이거 우즈라는 이름의 선수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신중히 말합니다. 그들은 타이거가 어떤 선수인지 잘 알고 있죠. 그의 경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을 표하곤 하죠. 하지만 스티븐 에임스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신중하지 않았죠. 경기를 앞둔 인터뷰에서 그에게 자신의 승산에 대해 묻자 평소처럼 경기 계획을 지키겠다거나 좋은 경기를 하길 바란다는 진부한 답변 대신 그는 공을 건드리기로 합니다. 뭐든 일어날 수 있죠. 특히 그가 저렇게 치고 있을 때는요. 네, 그는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타이거의 드라이버 샷을 지적하며 공이 여기저기 흩어진다고 암시했고 마치 보엇가 약점이 있는 것처럼 들리게 했죠. 타이거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타나서 완전히 미친 듯이 경기를 펼쳤죠. 타이거는 에임스를 9&8로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이것은 매치 플레이 역사상 최악의 참패 중 하나였습니다. 경기가 빨리 끝나서 사람들이 아침 식사 전에 에임스는 이미 짐을 쌌습니다. 경기 후 타이거에게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대답은 그가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비슷하게 말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건 단순한 카르마가 아닙니다. 이건 드라이버, 웨지, 그리고 죽음의 눈빛이 더해진 카르마죠. 다음은 9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당신의 우승 기록보다 입이 더 빨리 움직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2019년 초 브라이슨 디셈버와 브룩스 캡카 사이의 신경전이 조용히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브룩스는 최근 ESPN의 바디 이슈에서 상의를 벗고 포즈를 취하며 날렵하고 운동선수다운 몸매를 뽐내 모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감탄하지 않았죠. 브라이슨은 트위치 스트리밍에 등장해 대화 도중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브룩스한테 복근은 안 보이던데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일침이 되는 은근한 디스였습니다. 당시 브라이슨은 몸을 불리며 골프계의 과학적 운동선수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도, 파워, 근육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러니 이건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브룩스 캡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이고 거칩니다. 몇 시간 뒤 브룩스는 트위터에 사진을 올려 화제. 그 사진에는 그의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 4개가 금도금된 손가락처럼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캡션은 내 말이 맞아. 나는 식스팩이 부족하지. 끝. 고함도 설전도 없었습니다. 브라이슨이 헬스장에서 근육을 자랑하는 동안 브룩스는 메이저 트로피를 마치 단백질밭처럼 쌓아 올린다는 차가운 한마디였죠. 이건 논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버린 정도는 반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슨에게는 이게 바로 스크린샷으로 날아오는 업보였죠. 8위는 업보가 판을 뒤집고 관중에게 마이크를 넘긴 바로 그 순간입니다. 2016년 헤이즐튼에서 열린 라이더컵 연습 라운드였습니다. 유럽팀이 그린 위에서 집중하려고 하는데 관중 속에서 끊임없이 떠드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노스다코타 출신의 데이비드 존슨이라는 팬이 헬릭 스탠손을 시끄럽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야유하며 모두의 신경을 조금 더 긁고 있었죠. 결국 스탠손이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존슨을 향해 좋아, 그렇게 쉽다고 생각해? 여기 내려와서 퍼팅을 해봐. 성공하면 $100 줄게 라고 말합니다. 도전이 시작된 거죠.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존슨은 마치 바비큐 파티에서 막 온 것처럼 밧줄을 넘어 그린 위로 당당히 걸어 들어갑니다.
관중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12피트 퍼팅을 조준하고 스윙을 하더니 공을 정확히 중앙에 넣어버립니다. 관중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프로 선수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존슨은 마치 자신이 라이더컵에서 우승한 것처럼 두 팔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스탠손은 약속대로 그 자리에서 $100를 건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기 때문이죠. 골프에서 허세를 부리면 보통 카르마가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허세를 행동으로 증명해보라고 도전장을 내밀기도 하죠. 그리고 속마음을 너무 대놓고 말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자면 7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신감이 순수한 오만함으로 넘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2014년 3월 WGC 캐딜락 챔피언십. 패트릭 리드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우승을 거둔 뒤 한껏 기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겨우 23살에 이미 PGA 투어에서 몇 번 우승을 차지했고 그 순간만큼은 아마 신이 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라운드 후 인터뷰에서 이런 폭탄 발언을 던집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라고 믿어요. 자, 분명히 해두자면 그 순간 그의 세계 랭킹은 2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넘친다고요? 그렇죠. 망상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들을 정말 열받게 만든 건 그가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겸손도 없고 윙크도 없고 미소도 없이 그냥 거만하고 뻔뻔하게 무표정으로 리드는 자신이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하나라고 선언했죠. 업보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는지 거의 즉시 언론이 그를 맹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헤드라인은 가차 없었죠. 해설자들은 비웃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실수할 때마다 탑5 리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였죠. 그는 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많이요. 폼이 떨어지고 우승도 끊겼고 심지어 다시 우승을 했을 때조차도 더 이상 그의 실력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죠. 모든 게 그의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보니 세상이 인정하기 전에 스스로를 탑5라고 부르면 골프계는 아주 혹독하게 겸손을 가르쳐주더군요. 그럼 그동안 6위는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볼까요? 2020년 8월 TPC 하딩파크에서 열린 PGA 챔피언십 주간 브룩스 캡카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일요일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그는 선두인 더스틴 존슨과 몇 타 차이밖에 나지 않았죠. 기자들은 DJ가 선두에 있는 것에 대해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브룩스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죠. 그는 내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이런 위치에 있었을 때마다 나는 기회를 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는 한 번밖에 우승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바로 그런 에너지였죠. 전혀 미묘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존중하는 태도도 아니었죠. 이건 브룩스 캡카가 자신을 한껏 높이고 동시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을 마치 동호회 토요일 조편성에 끼인 아무 선수처럼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골프는 모든 걸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카르마가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브룩스는 무너졌거든요. 타 오버파 74타. 그날 전체에서 두 번째로 나쁜 스코어였습니다. 모든 게 꼬였습니다. 페어웨이도 놓치고 퍼팅도 안 들어가고 리더보드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죠. 한편 더스틴 존슨은 침착하고 집중하며 아무런 동요 없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브룩스는요, 공동 29위로 오후가 끝날 무렵엔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카르마에 대해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미친 카르마 순간 티어피 5에 진입한 이 장면은 카르마가 항상 시끄러울 필요는 없다는 걸 정말로 보여줍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히 잠시 기다렸다가 당신의 평판이 스스로 상처를 입게 하죠. 2005년 인도네시아 오픈입니다. 콜린 몬트고메리는 챙카랭 골프클럽에서 습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라운드를 힘겹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는 14번 홀에서 샷 준비 중 경적이 울립니다. 기상 악화로 경기 중단. 모든 것이 멈춥니다. 경기가 재개되자 몬티는 자리로 돌아오지만 공은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비에 쓸려간 것 같습니다. 그는 공이 있던 위치를 신중히 추정하는 대신 홀에 더 가까운 곳에 새 공을 드롭합니다. 더 좋은 각도, 더 좋은 스탠스, 깔끔한 샷 기회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규칙 심판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몬티는 경기를 이어가 공동이 위로 마무리하고 큰 상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골프는 잊지 않습니다. 며칠 후 드롭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고 명백히 더 유리한 위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벌칙도 실격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죠. 하지만 업보에는 심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난은 순식간에 퍼졌고 소문은 커졌으며 모든 부담을 느낀 몬티는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상금을 포기하고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골프에서 업보는 단순히 벌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실수해서 성장하게 했습니다. 골프에서는 당신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든 몇 번을 외쳐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필 미켈슨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 사명,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라 맹세한 단 하나의 트로피가 있었습니다. 바로 US 오픈이었죠. 그는 자신의 커리어 내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야.
난 반드시 US 오픈을 차지할 거야. 그가 그렇게 믿지 않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는 필립이었으니까요. 그는 실력이 있었고 화려한 경력도 있었으며 관중들의 응원도 조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말을 할수록 골프는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6번의 준우승, 무려 6번이나요. 1999년에는 페인 스튜어트가 마지막 퍼트를 성공시키며 한 타차로 패배했습니다. 2004년 그는 시네콕에서 2타차로 우승을 놓칩니다. 2006년 그는 18번 홀티잉 그라운드에 선두로 올라섰지만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훅이 심하게 걸린 드라이브, 엉망이 된 리커버리, 그리고 더블 보기. 그는 그린을 떠나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말합니다. 난 정말 바보야. 그래도 그는 우승이 올 거라고. 그건 운명이라고. US 오픈이 자신의 이야기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트로피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윙드풋, 메리언, 베스페이지. 각각의 대회는 새로운 종류의 상처와 또 다른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골프는 속삭이듯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아니야. 이번에도 아니야. 필은 마스터스, PGA, 오픈 챔피언십 등 모든 대회를 정말 다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US 오픈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수록 거절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의 상위 세계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는 프로 골프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 펼쳐집니다. 한 선수가 라운드 중 정의를 실현하고 한 팬은 VIP 손목 밴드를 차고 있어도 운명은 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2024년 PGA 챔피언십 바랄라에서 열린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브라이슨 디셈보가 10번 홀티잉 그라운드로 걸어가며 대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로프 옆 어린 팬을 발견하고 자신의 골프공을 그 아이에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성인 남성이 뛰어들어 그 공을 낚아챕니다. 망설임도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공을 집어들고 마치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브라이슨은 그 장면을 다 봤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뒷줄에 앉은 학생을 지적하는 선생님처럼 클럽을 들어올리며 소리칩니다. 이봐! 그 공 돌려줘! 모두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관중들이 돌아봅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요? 그는 그 자리에서 딱 멈춰서서 완전히 들통난 채 어색하게 공을 아이에게 돌려줍니다. 그 남자는 아이에게서 기념품을 슬쩍 하려다 투어 프로에게 생방송 중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골프에는 에티켓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식적인 예의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린 팬에게서 소중한 순간을 빼앗으려 한다면 카르마가 온 세상이 당신이 돌려주는 모습을 보게 만들 겁니다. 여기 2위에는 화를 참지 못해 규칙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남자가 있습니다. 스포일러 경고, 골프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2019년 로열 그린스 골프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첫 사우디 인터내셔널 대회입니다. 세르히오 가르시아는 이번 주가 영 좋지 않습니다. 3라운드에서 경기가 완전히 꼬이자 프로답게 참고 견디는 대신 그는 폭발해버립니다. 완전히 멘탈이 무너진 상황이죠. 세르히오는 그린을 내리치고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5번이나 반복합니다. 코스 곳곳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선수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그린키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퍼팅 그린이 경기 도중에 실제로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카르마가 빠르게 찾아옵니다. 대회 관계자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규정 1.2a 심각한 비신사적 행위에 따라 세르히오는 즉시 실격 처리됩니다. 끝.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짐을 싸세요. 유러피언 투어 측은 배려 부족과 코스 훼손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세르히오는 어쩔 수 없이 공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선을 넘었다고 인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망의 일 위입니다. 왕에게 도전했다가 그가 왕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2007년 로리 사바티니가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고 어쩌면 너무 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분위기를 흥미롭게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세계 랭킹 1위이자 그 누구보다 골프계를 지배하고 있는 타이거 우즈에 대해 묻습니다. 사바티니는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이제 그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단순히 대담한 발언이 아닙니다. 골프계에서 보면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죠. 대부분의 선수들은 타이거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사바티니는요? 그는 마치 우주의 시대가 끝난 것처럼 말합니다. 스포일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다음 맞대결은 불과 몇 주 후에 찾아옵니다. 같은 대회, 같은 코스, 같은 리더보드, 그리고 이번엔 타이거가 개인적으로 나섭니다. 타이거는 사바치니를 단순히 이긴 게 아닙니다. 그를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11타차 자비도 없고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타이거가 타이거답게 점수판으로 모든 걸 증명합니다. 거인을 쓰러뜨리려 하면 업보가 당신의 말로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화면 중앙에 또 다른 멋진 골프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감상하세요.